이제 관광진흥법 들어갈게요. 진흥법 중요하죠. 진흥법에서 한 80%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진흥법만 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어차피 진흥법하고 다 다른 법들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진흥법을 공부하게 되면 다른 것들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법들 같은 경우는 무슨 업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또 개론하고도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개론이나 뭐 법규라든지 다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20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사업에 여기에는 요약을 제가 해드린 거예요. 아, 이러한 1절에서 여행업에서는 이렇게 왜냐면 진흥법이 지금 굉장히 그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몰라.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여행업이 나왔고 시설업 나왔고 카지노업 나왔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관광 종사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격, 교육, 취소, 뭐 자격 취소 이런 것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고 일부러 제가 요약해 드렸어요. 왜냐면 이것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지금 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209페이지 보면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지 등의 개발, 특구, 보칙, 그 다음 벌칙까지 나와요. 벌칙이면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죠. 여지껏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러면 나왔던 적이 더 많았어. 그러면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다른 거 같은 경우 뭐 자원이나 이런 부분은 자원이나 뭐 국사나 이런 부분도 뭐 나올 패턴이 있지만 자원 같은 경우는 너무 범위가 넓어.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나오리란 법은 없어. 하지만 법규 같은 경우는요. 꼭 이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80%에 육박해요. 그러면 확률이 높은 그 부분을 공략하는 게 여러분의 점수 높이기에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210페이지 보세요. 목적 나오죠? 완전히 다 외워야 돼. 정의를 외우는 이유는요. 여기에 나온 정의를 외우면 개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론 시험지를 딱 들었는데 법이 딱 나와. 그럼 막 흥분해갖고 또 아유 나 이거 또 왜 개론하는데 법이 나와?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어. 개론 때요 법규 공격 나와요. 자원 공격도 나오고 개론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하고 계속 몇 달간 공부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거잖아요. 개론은 잡학다식해. 뭐든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국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의를 보면 개론 공부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른 거예요. 여기 보면요. 공유자, 관광지, 우리 세트 있잖아요. 관광지, 관광단지, 뭐 관광권이야, 뭐 관광특수, 특구 이것까지 다 세트야. 개론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까지 12조까지 나와. 12항까지. 이거 충분히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행업은 이런 것이야. 이것도 개론하고 있네. 여행업은 이런 것이죠. 일반 여행업은 이래요. 그 다음에 국외여행업은 이래요. 국내 여행업은 이래요. 그 다음에 관광 숙박업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공부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관광 숙박업에 뭐가 있는지부터 나와야 돼. 관광 숙박업에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있어. 이것부터 출발해야 되지. 관광 숙박업에 호텔업은 이거야. 이렇게 하면 또 하나를 또 까먹는 거야. 항상 상위 개념, 그 다음에 하위 개념으로 나가야 돼요. 관광 숙박업에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있는데 호텔업에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그 다음에 의료관광호텔업까지 들어가 포함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관광호텔업은 뭐 하는 것이야? 전통호텔업은 무엇이야?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관광호텔 이렇게 문제가 다음은 관광 숙박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호텔업, 관광 숙박업의 분류에는 호텔업과 소형 호텔업이 있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 그럼 맞아요? 틀리는 거죠. 관광 숙박업의 바로 서브 개념은 호텔업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인 거예요. 그 호텔업에 또 서브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하위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충분히 나올 거예요. 법규에는요, 이렇게 이 카테고리에 속한 이 서브 카테고리는 무엇이야? 이런 문제가 거의 한 세네 문제, 네다섯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정확히 외우면 세네 문제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그쵸? 관광객 이용시설업도 마찬가지예요.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여기에 뭐가 속해? 뭐뭐뭐 속해. 그쵸? 보면요. 213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전문 휴양업 있어. 종합휴양업 있어. 야영장업 있어. 그쵸? 그 다음에 관광유람선업 있어. 그 다음에 마번에 관광공연장업 있어.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적어드린 거 있죠. 다음에 바로 외국인 관광 민박 도시민방업이 있어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방업. 이게 봐요. 제가 이거 적어드린 적도 있고 그 기출문제에 보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방업이 무엇이란 것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요. 1년 전만 해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방업은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었어요. 편의시설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 부분은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공연장업 바로 밑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야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업은 또 뭐가 나와야 돼? 분류가 있어. 기획업 있고 시설업 있어. 그쵸? 카지노업 있어. 또 유원시설업은 또 종류가 있어. 종합 있고 일반 있고 기타 있어. 이거 충분히 외우고 그 다음이 그러면 종합 유원시설업은 뭐래? 기타 유원시설업은 뭐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신 분은 기타 유원시설업만 딥다 외우는 거야. 그것만 그냥 파셔. 그런데 문제는 기타 유원시설업이 속하는 업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유원시설업인데 그걸 몰라? 이 바보야 이러죠. 근데 사실은요. 그래도 틀리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주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국민관광이란 게 답에 나와 있는데도 문제에 나와 있는데도 그 답을 못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유는 이해하지 못한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그 개념적인 아주 극 부분, 아주 일부분만 공부를 한 거예요. 기타 유원시설업이 무엇인가는 공부했는데 기타 유원시설업이 어디에 속한지는 공부를 안 한 거야. 그쵸? 제가 자꾸 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충분히 그렇게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틀릴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럼 관광편의시설업은 뭐 있어? 관광유흥음식점업 있어요. 관광극장업 있어. 그 다음에 쭉 나가서 관광면세업이 나가요. 관광면세업은 원래 안 들어갔었어요.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간 부분이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나온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 편의 시설업에 관광 면세업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항상 변화가 있고 최근에 들어간 부분, 포함된 부분, 이런 부분, 제정된 법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등록 나와요. 등록 보면 등록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등록 절차도 문제 나올 수 있고 등록증 발급 이거 사실 별것도 아니야. 이 등록증 발급 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게 문제 나와요. 그래서 참 이건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내용이 어려워? 내용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냥 간과하기 쉬운 문제들을 내는 거야. 이게 설마 이런 게 문제 나와?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규는요. 하나도 허투루 볼 것이 없어요. 그리고 217페이지 보면 변경 등록은 이렇게 나오고 날짜 나오죠. 그 다음에 꼭 이런 문제 이거 나와요. 다만 이런 문제가 나올 적에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내용이 나올 적에. 그쵸? 그래서 다만 여행어, 국제기획어 뭐 이렇게 나올 적에 잘 보셔야 돼요. 218페이지 보시면 관광사업의 등록 신청 중요하죠. 업마다 다 달라. 그리고 누구한테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그 대상도 달라.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을 딱 비교해 놓고 외우는 거예요.
그쵸? 이제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허가와 신고가 나와. 허가와 신고 몰라? 그럼 아까 용어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쵸? 앞에 페이지 보시고 허가 신고 허가가 높은 거야. 아우 허가가 뭐야? 신고는 뭐야? 허가 센 거죠. 누가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업이 있어. 뭐? 특히나 카지노 관련돼서. 그러면 카지노는 누가 관리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쵸? 허가를 받아야 돼.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지금 쭉 나와. 그러면 허가 받으려면 허가라는 건 뭐야? 니네 갖고 와봐. 내가 아주 면밀히 볼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은 서류를 잘 갖고 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220페이지 보면 사업계획서에 뭐뭐뭐가 나와야 되는 걸까?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망에 보면 카지노 영업소 이용계 유치계획 장기승화 이거요 굉장히 모든 사업계획서에 거의 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단기 예를 들어서 요거를 살짝 장난을 쳐놓을 수도 있어. 문제에. 카지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에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1번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당연하죠. 계획 들어가야 되는데 2번 단기수지 전망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단기가 아니고 장기인 거예요. 단기는요 1년 1, 2년밖에 안 돼. 그거 보려고 사업계획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장기가 나오면 당연히 단기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단기가 나올 리가 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기 수지 전망이란 게 상식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업계획서에 각 항에 장기 수지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예요. 제가 원하는 부분 이거예요. 무조건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충분히 내가 딸딸딸 외우지 않아도 될 만한 문제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공부가 이제 하다 보면 구력이 붙으면서 일명 내공이 붙으면서 센스가 생기는 거야. 단기가 나올 확률이 있겠어. 장기가 나올 확률이 더 높지. 이렇게 되는 센스 정도는 이제 길러야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유원시설업의 허가. 그런데 유원시설업도 허가를 받는데 허가 받는 대상이 달라. 그쵸? 221페이지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항상 나와요. 허가를 받는데 사람 일이 어떻게 알아요? 변경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222페이지에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사항 등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요런 것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유원시설업의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이런 거 나와. 카지노업은 변경 받을 때 이래. 허가 받았으니까 변경 허가 받아야지.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유원시설업도 허가 받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해주진 않았지만 변경 허가 받을 적에는 이러이러한 걸 내야 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중요사항의 변경 신고 있죠. 224페이지. 그 다음에 지정 나와요. 지정 보면 이제 아까 등록 나왔어. 허가와 신고 나왔어. 이제 지정이래. 그쵸? 지정은 뭘 하는 거야? 관광 편의시설은 지정받는 거야. 그쵸?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 머릿속에 이 정도는 이제 넣어 주셔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관광편의시설의 지정 신청 관련해서 누가 주체 신청을 해야 되는가? 지금 225페이지 제가 사실은 다른 교재 같은 경우 이렇게 박스까지 안 넣어드려요. 그냥 무지 따지지 말고 그냥 막 그 문항만 넣어버리는데 그 법항 조항만 넣어버리는데 여러분의 편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편의상 박스를 넣어드린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 좀 더 하이라이트가 돼서 좀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쭉쭉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약을 해놨네. 관광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 및 해당 관련. 그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좋겠구나. 넣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법규도요. 바뀐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포탈이건 제가 앞에 넣은 그 법제처 그 아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바뀐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이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이게 좀 의문점이다 하면 찾아보시면 돼요.
그쵸?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바뀐 부분 중에 22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면 결격사유 나오죠. 이러이러한 거는 결격사유야. 그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데 최근에 바뀐 게 이거예요. 예전에는 한정치사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피성년 후견인 그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었다. 요거 꼭 넣어두세요. 바뀐 건 문제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음 페이지 뭐 이러이러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격사유에 속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쭉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 보험 굉장히 중요해요. 보험가입은요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보험은 누구 때문에 가입하는 거야?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뭐 관광객이건 뭐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공익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그런 경우에 공제, 보험 드는 거. 이거 매번 그 표 있죠. 앞으로 우리 보겠지만 그 표에 이러이러한 매출을 가진 여행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보험에 가입해야 될 표가 있어요. 여기 표지, 저 교재에도 있죠. 거기에서 그게 한 번도 안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 표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공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보증금 예치하고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업을 하는 사람들, 관광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꼭 보험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 꼭 나는 거예요. 그렇죠? 229페이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관광표지 부착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지금 안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박스에 보면 230페이지 상호의 사용 제한 있죠. 이것도 문제 가끔 나거든요. 1번에서 6번까지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이란 말도 쓰면 안 돼. 그리고 7번 하나 넣어두세요. 7번에 관광면세업. 관광면세업과 유사한 면세업과 유사한 영업의 그렇죠? 적어두세요. 영업의 경우 관광 면세란 말도 쓰면 안 돼. 요게 7번에 들어가니까 요거 꼭 넣어두세요. 이게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쵸? 하고 요거는 또 기출문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출문제 풀이하실 적에 또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9번에 뭐 위탁 경영 나오죠. 231페이지 보면 여행업 바로 위에 굉장히 중요해요. 책임 문제야. 책임 소재 굉장히 중요해요. 법으로 정해줘야지 나중에 분쟁이 일어도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단 말이에요. 여행업 완전히 다 통으로 외워야 돼. 기획여행, 광고, 의료관광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죠. 의료관광 그 다음에 매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의료관광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국외여행 인솔자 이거 정말 제가 미칠 것 같아요. 틀리면 진짜 그러니까 완전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인솔자 이거 한 번도 안 난 적이 없어. 정말 그런데 매번 틀리는 사람들이 나와. 그쵸? 그거는 뭐야? 이해하지 않고 외웠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33페이지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이런 것도요. 아주 소소해 보이는데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행 계약, 안전정보 이거 항상 나오잖아요.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돼. 자필 서명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쵸? 233페이지에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들 나오죠. 사업계획에 승인받으려면 관광 숙박업은 왜냐하면요 숙박업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이게 물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승인도 있고 변경 승인 얘기가 꼭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235페이지 보면요 박스에 한번 이거 넣어두세요. 사업계획의 승인 요것도 문제에 나왔던 건데 1항에 보면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그 다음에 한국전통호텔업 다음에 가족호텔업이 빠졌어요. 가족호텔업 넣어두세요. 요거 아까 호텔업의 종류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 지금 적으셔도 되고요. 가족호텔업 넣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박스 보시고 그 다음에 쭉쭉쭉 사업계획 뭐 승인 기준 나오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사업계획의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쭉쭉 나오죠. 그쵸? 요거 꼭 체크.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쭉쭉 나와요. 뭐가 나오냐, 요거 항상 문제 나오는 거야. 특히 6항.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에 75m 이내에 위치한 뭐뭐뭐 쭉쭉 나가.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 제13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나. 요것도 문제 자주 나와. 요게 없었던 문항이기 때문에 최근에 자주 나와요. 그쵸? 그리고 등록심의위원회 숙박업은 사업 승인을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승인을 해주는 등록위원회, 그 등록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 꼭 심의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쭉쭉쭉 240페이지에도요. 다 나올 것만 있어요. 쭉쭉쭉. 그리고 241페이지에 관광 숙박업자의 준수 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하고 동일한 거죠. 그리고 관광 숙박업의 등급을 어떻게 하는지 요거 중요하죠. 다음 페이지 그러면 242페이지 보면 등급의 결정, 호텔업을 등급 결정하잖아요. 결정할 적에 뭐뭐뭐가 있는지 요것도 각 문제에 자주 나와요. 요거 쭉 보시고 다음 페이지 유효기간 나오죠. 그 다음에 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나오죠. 그 다음에 쭉쭉 보면 245페이지 보면 이번에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은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꼭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왜냐면 우수숙박시설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 축제도요. 대표축제 있고요. 최우수축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무슨 선정만 하면 뭐래? 그 의미가 있어? 선정하는데 그에 따른 혜택들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정에 속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하는 것이죠. 우수숙박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지정되면 지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얼마나 좋아요.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되면요. 뭐구나 관광개발 기금에 대여도 나와. 왜냐면 아무리 내가 호텔 예를 들어서 오너라 하더라도요. 내 돈으로 돈 수리하지 않아요. 대부분 뭐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아니면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업체가 호텔이 숙박업이 지정을 받았어. 우수숙박.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럼 대여받는 건 갚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자율이 너무 싼 거야. 일반 은행에서 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큰 혜택이죠. 홍보해주죠. 홍보하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어디서 주로 정보를 본다고 그랬어요? 인터넷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이트에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데는 이렇게 우수 숙박시설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요 얼마나 혜택이 많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수 숙박시설의 지정, 그 다음에 분양민 해업,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분양민 회원 기준의 모집의 기준, 그 다음에 247페이지 쭉쭉 나와요. 그리고 계속 쭉쭉 보시면서 본 다음에 250페이지 보면 카지노업 나오죠. 카지노업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민 회원 모집 관광사업 시행령 쭉쭉 나와요. 요것도 박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카지노업 나오죠. 허가, 카지노업은요 그냥 묻지도 따지 말고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요것을 법규로만 내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시고 개론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는 거야. 카지노 섹션이 따로 있잖아요. 개론에도. 사업이. 왜냐면 개론에서 공부한 사업들에 관한 사업들이 지켜야 될 법규가 지금 우리 관광 법규란 말이에요. 카지노에 대해서 배웠어. 개론에서. 그렇게 막 아주 심층 있게 배우진 않았지만 배웠단 말이야. 그 사업이 뭔지.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그 카지노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필요한가지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250페이지, 251페이지 충분히 문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252페이지, 그 다음에 253 쭉쭉 나가세요. 그리고 카지노 사업자 256, 그 다음에 특히 이거 많이 나오죠.
카지노업을 운영할 적에 준수사항이 뭐냐 이거예요. 그쵸? 이용자 준수사항, 그리고 기금 납부할 적에 이 매출액 꼭 나올 거예요. 매출액 계산하는 법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유언시설업 나오죠. 258페이지. 그 다음에 259페이지 쭉쭉 나오죠. 그 다음에 특히나 유기시설에서는요, 사고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유기시설 할 적에 사고 나면 안 되죠. 안 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법이 필요한 거야. 검사, 정기 검사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사고가 났을 적에 빨리 리포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사고 보고 의무의 사고 조사, 이런 것도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보고서 제출해야 돼. 그리고 262페이지에 유기시설 등에 대한 중대한 사고가 났을 적에는 근데 이 사고의 범위를 규정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중대한 사고가 이러이러한 것에 속하니까 빨리 관련 해당 기관에 알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록 취소 나오죠. 다음 페이지 폐쇄 조치 265페이지에. 그리고 관광 종사원은 어떤 사람이야? 종사원의 자격 시험 있죠. 요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면접 따로, 필기 따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외국어 시험 나오고요. 특히 268페이지 시험의 면제, 그다음 합격자 공고, 그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나올 확률이 거의 90%? 그쵸? 그다음에 이제 관광협회 중앙회에서 업무는 이렇게 해. 그쵸? 아까 처음 개론할 적에도 어디서 했는데 관광협회 중앙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 있었어요. 그쵸? 271페이지 보면 업무가 쭉쭉 나오고 공제사업, 관광협회 중앙에서 공제사업이 있구나. 그쵸? 그러면은 공제사업을 허가할 적에 어떤 내용을 해야 돼. 누구한테 신청해?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서 공제사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그쵸? 왜냐면 사업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별 관광협회 271페이지 밑에 그 다음에 관광 통계에 대해서 통계 문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뭐 관광 취약계층. 왜냐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은요, 무슨 시대예요? 국민관광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복지관광이에요. 사회관광이에요. 소셜 투어리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광 취약계층,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에 이런 얘기가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조선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현대와 가장 가까워. 그리고 지금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대중관광에 대해서 문제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하면 신관광에 대해서 문제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현대관광, 신관광의 종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지속가능한 관광처럼. 왜냐하면 지금과 가장 관련이 있어. 현재와 현대관광, 현대사회에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하고 계속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센스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쪽에서 더 많이 나오겠지? 이쪽을 더 신경을 좀 써야겠지? 이런 것들. 그쵸? 관광 취약계층, 국민관광 뭐 이런 것들 머릿속에 넣으시고, 관광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행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들 나오죠. 그 다음에 관광 취약계층은 이런 분들이야. 그 다음에 여행 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요거 꼭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 관광 홍보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지역축제는 이래. 지역축제의 문화축제의 지정 기준. 항상 매년 12월 30일경에 그 다음 해에 문화관광축제, 예를 들어서 대표축제, 최우수 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가 선정이 돼요. 축제 선정한다고 끝이 아니야. 1년 동안 모든 홍보에 다 쓰여.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 홍보하는 게 사람들이 오겠어요? 와요. 여러분이 보령 머두축제 이런 게 안 가보셔서 그렇죠? 외국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다 설치해 보시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몇백만 명이 오시는 거잖아요. 무슨 화천, 산천어 축제 이런, 뭐 빙어 축제 이런 거.
몇백만 명들 오세요. 가보면 별것도 없어 사실은. 막 그냥 고기 잡고 있어. 그 추운 날에. 그런데도 많이 오시는 거에는 또 그만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축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원에서 관광자원 해설에서 문제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적이 없어요. 올해의 최우수 축제, 올해의 대표 축제 안 나왔던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276페이지에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이 중요한 거야. 그것에 의해서 매년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계획, 관광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예전에는 문화관광해설사에서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 나왔거든. 근데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280페이지 보세요. 보면 관광지의 개발은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있어. 그 다음에 관광개발 권역계획이 있어. 요거 차이점. 그리고 관광지의 지정, 그쵸? 그리고 지금 284페이지 쭉쭉 넘어가면서 개발자 나오죠. 그 다음에 286페이지에 관광지의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들 나와요. 그리고 쭉쭉 가면서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이거 별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 문제 나왔었잖아요. 전기 288페이지에 2항 보세요. 관광단지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 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담당자가 공급하는 자가 부담돼. 이게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나왔어요. 왜냐면 법규는요. 법은 책임 소재가 중요해. 분쟁이 생기고 책임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이 법의 존재 이유잖아.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 저 사람이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이거 돈 누가 내야 돼? 누가 신청해야 돼? 누구한테 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지 않았을 때 혼자 공부했을 때 이게 뭐 전기 공급 이거 뭐 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하는데 이런 문제들에서 법규가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289페이지 넘어가고 291페이지 선수금 그 다음에 292페이지 이주 대책 있죠. 이것도 문제 자주 나와. 왜? 사람을 생활의 근거지에서 이제 나가라는 거야. 그럼 그냥 나가?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주 대책이 있어야 돼 하고서 법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장료 징수 나오죠. 관광특구 나왔어요. 지금 또 뭘 들어가는 거야? 개론하고 있어 또. 관광특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특구가 무엇인가, 지정은 어떻게 돼, 실행은 어떻게 돼, 또 문제 나왔어.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보칙 나오죠. 보칙에서 특히 재정지원도 나오지만 청문이라는 거 있어요. 청문회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나와서 어떻게 돼?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들어보고 처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다음 페이지 299페이지에 권한 위임 있고 위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벌칙 나와요.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과태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50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 낮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보면 305페이지에 이제 보면 그 시행령, 별표 등이 나와요. 여기에서 문제들 아주 자주 나오죠. 여행업 요거 기억하세요.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자본금이 반으로 다 줄었어. 일반 여행업은 1억 원까지, 국외 여행업은 3천까지, 그 다음에 국내 여행업은 1,500이에요. 요거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호텔업의 각각의 일들, 요거 충분히 문제 나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의 센스가 중요해요. 이 많은 거 안에서도 일정한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책임 소재가 나올 땐 이렇게 해야 돼. 보고서는 대부분 언제 올려. 그 다음에 대여해 줄 땐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것들. 308페이지 휴양 콘도미니엄 나오죠. 식물원 얘기 나오죠. 309페이지에 그 다음에 야영장 나와요. 야영장에서 311페이지 보면 사아자는 뭐예요? 최근에 나온 거야. 요런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동차 야영장업도요 나온 적 없어요. 최근에 야영장을 많이 가시니까 일반 야영장 말고 자동차 야영장까지
조항이 생긴 거예요. 요거 꼭 넣어두세요. 311페이지에. 그 다음에 크루즈업 나오죠. 313페이지에. 그리고 관광 공연장업의 설치 기준이 있어요. 왜냐면 공연하려면 설치 무대 뭐 스테이지 설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보면요. 국제회의 시설업도 나오지만 시설업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무슨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당연히 조항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수 숙박시설의 지정 기준도 이것도 문제 아주 쏠쏠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광 업무별 자격 기준 이것도 최근에 문제 나왔었어요. 316페이지. 특히 우리하고 여러분하고 관련 있는 거 뭐예요? 관광통역 안내사를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만 해. 그쵸? 권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취득을 꼭 해야 돼. 317페이지 과태료 부과 기준, 개별 기준 나오죠. 박스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야영장 시설 기준. 그러면요. 319페이지의 야영장 시설의 종류 같은 경우는 시설의 종류는 그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야영장 시설의 종류가 기본 시설이 있어, 편익 시설이 있어, 위생 시설, 체육 시설이 있어, 안전 전기 시설이 있어, 가스 시설이 있어. 요거 정도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실 적에요. 유원 시설업의 시설 및 기준 나와도요. 시설 기준 세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구분 정도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실내에 설치한 요새 뭐 이건 나올 확률이 그리 높지 않지만 321페이지에 보면 편의시설업에 뭐뭐뭐가 속하는데 뭐뭐뭐가 이거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 보면 323페이지에요. 보증보험의 가입 금액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요 교재 나온 부분은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요. 기출문제는 이거 표까지 넣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재 보시라는 의미에서. 그쵸? 요거 꼭 보시면서 이 표 언제 대부분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문제 많이 나오죠.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많진 않지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꼭 중요해요. 그리고 뭐 표지들 나오죠. 그리고 쭉쭉 나면서 326페이지 야영장의 안전기준 요런 거 정도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카지노업의 종류, 그 다음에 카지노업의 영업 준칙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330페이지, 그 다음에 폐광지역 쭉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332페이지에요. 물놀이형 유기시설, 요거는 상식적으로 외우세요. 딸딸딸 외우지 마시고, 그렇지, 이런 거. 음주자의 이용을 제한해야 되는 거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막 음주를 했어. 근데 굉장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놀이 중에 음주를 하면요. 미끄러질 확률도 높아. 또 익사할 수도 있어. 아니 그렇게 낮은 데서 뭘 익사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 어린이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해야 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상식적인 일들을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래 이거는 그랬어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333페이지 나오고요. 쭉쭉 나오고 쭉 보세요.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필기시험은 뭐뭐뭐 본다 이런 거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355페이지에 시험의 면제 기준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관광종사원의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요. 요거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팁을 받으면 금지사항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너무 과다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팁을 받는 행위는 금지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357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나오죠. 쭉쭉 넘어가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빨리빨리 할게요. 그리고서 이제 지능법이 거의 갔어요. 별표도 시행규칙, 시행령의 별표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366페이지에 보면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목적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제회의에서 나올 부분 정해져 있어요. 목적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국제회의를 규정하는 기준은 뭐냐 이거야. 종류하고 규모가 뭐냐 이거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개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회의 산업은 이런 것이야. 충분히 367페이지에요. 전문회의 시설은 뭐야? 이거 문제 나와요.
국제회의 시설에 전문회의 시설은 뭐고 준회의 시설은 뭐야 이런 것들 문제 나올 확률 높고요. 368페이지 집적시설, 그 다음에 369페이지에 전담 조직, 그쵸? 그리고 국제회의 370페이지, 371페이지에 쭉쭉 나와요. 그리고 372페이지에 국제협력의 촉진 나오죠. 373페이지에 국제회의 도시의 지정은 어떻게 되고 지정 기준은 뭐죠? 이런 것들. 그리고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등 나오죠. 376페이지에는 국제회의 집적시설, 그 다음에 377페이지 재정지원, 그쵸? 아, 재정지원 돈 들어가는 거야. 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거 뭐뭐에 쓴다? 쓰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쵸? 얼마가 쓰이고 뭐 어떤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죠.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내용이 좀 많이 늘었어요. 왜냐면 세부적인 것들이 계속 늘어난 게 집적시설 뭐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생긴 집적시설에 대해서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378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이게 내년 올해 말에 지금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새로 들어가는 규정에 이제 추가될 것이 378페이지 14번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면 1번에 보면요. 1항의 그 5호 보세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아마 제 생각에 이건 문제 안 나오고 그냥 만약에 혹시나 나온다 하더라도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로 나올 건데 앞으로 개정되는 법에서는 이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이요.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었어요. 바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번에 보면 4번에도 나오잖아요. 2항의 4호 보면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이 이것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문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올 확률이 높지만 혹시나 나오면 아 이게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으로 바뀌었구나.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뀐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381페이지 보면 한국관광공사법 나와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돼? 특별히 384페이지에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은 중요해요. 특히나 2에 보면 국민관광진흥사업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특히 라번,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이 새로 생긴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여러분도 시켜야 돼요. 제가 이제 저번에 수업할 적에도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충분히 이런 것들은 문제 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고 285페이지 쭉쭉 나오셔서 지금 다 법규는 빨리 진행했어요. 지금 보면 제가 빨리빨리 진행한 것 같아도 사실 법칙들이 있어요. 관광진흥법 너무 많지만 일단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각각의 등록, 사업으로 인정해주는 절차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등록은 이런 업은 등록해야 돼. 이런 업은 허가받아야 돼. 이런 업은 뭐 해야 돼? 지정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해당 기관들이 업무에 관여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무슨 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이렇게 쓰여야 돼.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관광종사원에 대한 자격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을 적에는 안 돼. 그리고 하다가 잘못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자격 취소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돼. 끝에는 좀 나쁜 일들을 했어. 그럴 적에는 어떻게 돼. 벌칙도 줘야 되고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쭉 일련의 사항들이요. 여러분이 볼 적엔 내용만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과정이고 뭐예요? 체계화예요. 체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거야.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는 중에 잘못하면 이런 제재가 들어갈 것이고 돈도 빌려주고 대여한 거 있으면 회수할 것이고 그 다음에 회수했는 거 아니면은 정말 조금 그 벌이 좀 세다 하면은 돈을 물리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재 압박을 가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렇게 아주 불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광 법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아니면 너무나 지금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하면요. 일단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세요. 그 문제 나온 것들 중을 자체를 외우시고요. 그 언저리를 더 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6문제, 17문제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좀 더 하시면 20 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목표는 뭐야? 20개 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법규 같은 경우는 그나마 트릭이 없어요. 내가 외운 것만큼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는 자원이 약해요. 자원을 글로 배워갖고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친숙하지 않고 외우기가 어려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 그러면 자원을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좀 약하다 싶을 적에는 법규를 조금 더 피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쉬고 이제 국사 할게요.